북한에서는 장마당 등에서 돈을 축적한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이들의 등장 때문인지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에는 20만 달러짜리 아파트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 2월 2달 동안 중국 단둥에 머물면서 북한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돌아온 경상대 사회과학대학원 정은희 연구교수, 그리고 북한 방송원 출신 송지영 씨와 함께 북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께서 이제 북한에서 주택 동향을 파악하고 오셨는데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부동산 거래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 건가요? 네, 사실 북한의 부동산 시장이 생기게 된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의 그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북한 전체 인구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데 그 베이비붐 세대가 1980년대 들어서면서 결혼 정년기에 도달을 합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이제 주택 수요가 급격히 불어나는데 공급은 거의 정체된 상태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990년대 배급제가 붕괴가 되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방랑을 시작을 합니다. 전국 각지 식량을 찾아서 그러면서 빈집들이 등장을 하고 1990년대 북한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면서 이제 그게 빈집이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 예, 상품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주 싼 값에 이제 팔리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북한의 주택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북한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주택은 이제 뭐 우리가 먹는 거라든지 입는 것과 같이 소비재에 속하긴 하지만 단순히 소재와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내구재라는 것입니다. 내구재라는 것은 한번 거래가 성사될 때 유통되는 화폐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일반 북한 주민들이 주택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돈이 쌀로 환산했을 때 톤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톤 단위라는 것은 이제 북한 가정이 이제 4인 가정이라고 할 때 뭐 6년분, 10년분, 20년분에 해당하는 소비량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민의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또는 뭐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이제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나아가서 이제 북한 경제의 화폐가 어느 정도나 유통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김정인 정권의 경제 정책 방향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빈부격차가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송지영 씨께서 북한에 계실 때 이렇게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목격하셨나요? 네. 이제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탈북하기 전에는 고난의 행군이 고난의 행군이 거의 끝나서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장마당이 많이 활성화될 때 제가 탈북을 했습니다.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인가요? 네, 그러면? 2000년대 이제 초반이었죠. 근데 이제 90년도 그때 이제 고난의 행군이 들어가기 전 북한에서 모든 이제 중앙 공급 체계가 그나마 원활하게 움직일 때도 주택을 불법으로 이렇게 사고 팔아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시 경영가라고 하는 국가에서 지은 집이 아니면 됐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땅은 국가 땅이지만 사용권은 저희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경영가에서 국가가 지어준 게 아니고 저희 아빠가 러시아에 벌목공으로 갔다 와서 번 돈으로 낮에는 국가 일을 하고 밤에는 사람들을 데리다가 집을 땅에다 지은 겁니다. 직접 지으신 네, 거군요. 그래서 개인 집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은 개인 집이어서 이것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저희 아빠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텃밭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 집을 보고 욕심이 나서 사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돈이 있는 잭기라고 하는 제일동포라든지 중국에 친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와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난의 행군 시기가 아니었지만 이제
팔라, 윗돈을 많이 줄 테니까 팔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국가에 걸리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모든 집은 도시경영가라고 하는 국가에서 집을 지어서 무상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 집을 팔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딱 닥치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내 집 위치가 장마당 주변에 있네. 내 집 위치가 기차하고 가까운 역전 앞에 있네. 이런 걸 장점을 이용해서 자, 너 우리 집을 사라. 우리 집을 사면 이런 장점이 있다. 대신에 나는 너네 집이 좀 못 살지만 너네 집 구속적으로 들어가겠다. 대신에 너 윗돈을 많이 달라. 네네. 그러니까 이걸 원래 사실은 도시경영가에 말을 해서 집을 바꾼다는 허락을 해야 되지만 그냥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밑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집이 매매가 됐고요. 평양 같은 데는 특히 온수가 잘 되고 난방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수돗물이 잘 끊기지 않은 1층이나 2층 이런 형태로 집값이 되게 높이 뛰었고요. 그중에서도 평양시에서는 중구역이라고 하는 중심구역이죠. 중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이 집값이 제일 비쌉니다. 왜냐하면 지은 그 주변은 항상 이제 중심구역이고 온수난방이 잘 오거든요. 그나마 화력발전소가 가깝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개인 간의 이제 돈벌이의 수단으로 주택 거래가 예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 조사하신 바에 따르면 20만 달러짜리 아파트도 있다고 하죠. 이게 우리 돈으로 네. 2억 원이 넘는 가격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된 겁니까? 그 북한의 주택 가격은 현재 달러와 그 쌀 가격에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의 단위가 바로 톤 단위로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액의 그 달러와 또 거액의 대량의 이렇게 쌀을 움직여야만이 할 수 있는 그 주택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불 능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네. 이는 최근 이제 북한의 주택들이 날로 이제 고급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돈을 주고 구매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돈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지금 돈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외화를 이제 만질 수 있는 사람, 외화에 접근이 쉬운 그런 직업이라든지 계층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네.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주로 이제 평양에 집중되어 있을 텐데 그렇다면 다른 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박탈감이라던가 이런 걸 느끼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장마당에 가서 더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우견을 부리지 못하는 게 예전 이렇게 박탈감을 느껴도 예전 같은 때는 간부들이 다 큰 좋은 집을 쓰고 살았습니다. 국가에서 간부들한테는 좋은 위치에 집을 짓게끔 이렇게 다 터전을 줬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노동자들 데리고 내가 이 공장의 지배인이다 하면 지배인들이 집은 항상 웅장하거든요. 예. 초국당 비서 집이다 하면 항상 멋있고 웅장하고 보위부장네 집이다 하면 더 멋있습니다. 울타리가 막 전기철조망까지 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고난을 그런 사람들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간부니까 저렇지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군부대 외화벌이 한다든지 예. 그 외화벌이 하는데 조금 붙어서 뭐 그 외화벌이 하는 국가 이제 외화벌이 와크를 받아서 같이 이제 외화벌이 무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여기 말로 말하면 신흥 부자라고 할 수 있지요. 예. 그런 돈주들이 이제 장마당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더 가지면 좀 더 위치가 좋고 좀 더 좋은 장소로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거래가 이게 불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고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또 북한 주택회사 시장에서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역회사들이 진출을 한다는 건데 이건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그 1980년대 이제 북한은 이미 이제 극심한 소비재 부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역을 이제 개방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누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냐, 장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바로 해외로부터 상급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80년대와 같은 경우는 주로 이 해외로부터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주체가 북한 화교라든지 조선족이라든지 예. 중국 연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 단위에 무역에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80년대에는 주로 이제 보따리 수준의 아주 소량의 상품들을 조금씩 소수자가 가지고 왔다면 이제 90년대에는 무역회사들이 대량으로 이제 상품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제 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역
일꾼들을 중심으로 이제 자본을 이제 축적하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주택 시장은 상당히 수익성이 좋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수익성이 예. 네, 그 이유는 그 수요자는 무한한데 이제 공급자는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즉 공급자 독점의 시장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택을 이제 짓기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제 팔릴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면서 뭐 그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고 싶은 이제 무역 일꾼들, 무역 회사들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무역 회사까지 진출하는 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부동산 시장의 뭐 수익성, 안전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송지영 씨께서 조금 얘기해 주셨지만 북한에서도 특별히 인기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던가 뭐 저층과 고층이 있다면 특별히 인기 있는 층이라던가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에 오니까 예. 대한민국은 8층부터 12층까지가 햇빛이 잘 들어오고 전망이 좋다고 해서 거기가 더 비싸다고 예, 예. 들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다릅니다. 1층, 2층, 3층이 제일 인기가 좋은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1층 같은 경우는 그 지방 같은 데는 텃밭이라도 앞에 한 평이라도 가질 수 있고 시내는 그렇지 못하지만 또 물이 안 나오면 물을 기르러 갈 수 있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겨울 같은 데는 북한이 엄청 춥습니다. 상하수도가 얼어서 물을 하수도로 쏟아도 이게 내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쪽 같은 데 어물물을 받았다가 그걸 어물장에 내다 버리려고 해도 8층에서 내려갈 수는 너무 힘들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엘리베이터 건가요? 없는데 되게 많습니다, 지방이. 그리고 평양 같은 데 있다고 해도 엘리베이터 정전이 자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건 보통이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계단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1층이 제일 행복한 층이고요. 2층이 제일 조금 이동으로 행복하고요. 3층까지는 정말 이게 VI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 6층, 7, 8층 같은 정말 이거는 피곤하죠. 내리락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또 북한 주택 시장에서 요즘 중국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던데 외국인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북한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은 주로 이제 대북 사업가들입니다. 이제 이 대북 사업가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북한과 이제 단순 무역, 일반 무역을 하다가 이제 투자로 전환이 됐는데 이 투자가 바로 광산이라든지 뭐 수산물이라든지 그런 생산 기지에 예.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산이나 뭐 수산물 기지와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투자해야지만 그만큼 많이 수익성을 예상보다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북한에 투자를 하면서 땅을 일정 확보해 놓고 그 안에서 현재는 이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미래에는 그걸 묶어두면 이제 중국인의 경험처럼 언젠가는 이제 오를 것이다. 정책이 이제 북한의 정책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군요. 네, 정책이 바뀌면 언젠가는 우리도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팔 수 있고 혹은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을 할 수 있다, 세를 놓을 수 있다. 네, 거기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까지 등장하는 걸 보면 앞으로 북한의 부동산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거래를 중개하는 뭐 중개인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직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소개를 잘 하면 자기가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몇십 배를 한 번에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 예. 내가 예를 들면 뭐 뚜쟁이는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브로커라고 합시다. 예. 부동산 브로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집을 소개해주는 가격으로 돈을 얼마 받고 이쪽에다가 이제 팔아주는 가격으로 얼마를 받고 하면 나는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그런 이제 브로커들이 생겨나면서 평양 같은 데는 그 보통강 다리나 그 모란봉 구역의 낚시지라는 그 이제 보통강 구역 그쪽에 가면 부동산을 이제 그 브로커들이 되게 많이 생겨서 혹시 뭐 어느 구역에 집 사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흥정을 하면서 거기 가면 자동적으로 브로커들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지 쪽에서는 활발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흔히들 복부인이라고 하죠. 투기 목적으로 집을 네. 사고 파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건가요? 사실 제가 쭉 5년 동안 북한의 주택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저도 북부인 등장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예. 한국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5년 동안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필요에 의해서 주택을 구입을 하지 어떤 투기나 이제 투자를 위해서 이제 구입하는 사람들은 이제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예상은 어떻게? 예, 근데 단지 이렇게 북한은 이제 한 가구 한 주택
주택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 이제 일부 이제 돈 있는 예를 들면 이제 무역을 하는 분들이랄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친척이나 혹은 부모 형제의 명의를 빌려서 이제 새로운 주택을 이제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주택이 짓기 전에고 저 후가 굉장히 이제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이제 선투자를 한 다음에 완공이 되면 이제 팔기도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된다면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이 단순히 이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투기나 투자로까지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살펴보셨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상승세는 계속 되리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제 북한의 주택은 주택 수요는 많지만 이제 공급이 그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베이비붐 그 세대가 여전히 이렇게 주택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새롭게 이렇게 자산을 축적한 이제 그런 계층들이 등장을 하면서 예, 예. 더 좋은 집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이제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은 상황인데요. 송지영 씨께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의 부동산 시장은 점점 이제 확대되고 발전되면 발전됐지 이게 이제 감소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한 가족이 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 집마저도 도시경영가에서 집을 미처 짓지 못하다 보니까 집이 부족해서 한 집에 아들이 살고 며느리 살고 딸이 살고 싸이가 살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집 수요는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지 절대로 감소되지는 않는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점쳐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부작용의 우려는 없을까요? 부작용이라는 게 부익부 빈익빈이 더 높아지겠지요. 예, 예. 네. 그렇군요. 또 궁금해지는 것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김정은 입장에서 이걸 좀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려는 생각도 들 법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최근 이런 북한의 주택 시장을 이제 제도화하려는 이제 움직임은 엿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990년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주택 거래는 굉장히 활발했지만 이제 제도권 바퀴라서 이런 주택 거래를 둘러싼 분쟁들이 상당히 이제 많았고 또 특히 이제 국가가 그만큼 이제 주택이 거래된 만큼 그 이익을 이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예. 그 문제점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주택 위탁 사업소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예, 예. 주택 위탁 사업소라는 것은 이제 집을 새로 이제 사려는 이제 주민들이 거기에 이제 돈을 주면은 이제 새로운 주택을 지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는 이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또 같은 질문 여쭤보자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는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 같은 거는 역시 아직 여전히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부패가 이제 함께 이제 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제 제도화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예, 예. 역시 이제 그 주택과 관련된 이제 기관의 간부들과 이제 결탁을 해서 그들의 힘을 빌려서 이런 모든 법적 제도를 클리어하면서 이런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그렇게 간부들과 결탁하는 그런 부패가 생길 네.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북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활성화될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대학교 정은희 연구교수, 북한 방송원 출신 송지영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